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혜라님.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병이 내 삶에 온 이유인데요. 어린 시절에는 장이 꼬이는 병으로 수술도 했고 그 이후에도 소화계통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장이나 소화기 계통, 특히 장이 안 좋은 경우는요.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경우죠. 저도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이게 똥을 못 놓어요. 치질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제대로 화장실을 못 가니까 한 3년 정도 변비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은 더 무기력화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엄청 수행 전에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마음 안에서 이관념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제 몸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마음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죠. 제 체험으로. 장을 통해서 제가 뭐를 알게 됐냐면 너무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긴장하고 불안한 파동이 거기 있어서 장을 무력화시키고 긴장시켜서 장 기능이 안 좋고 꼬이게도 만들고 또 장을 무력화시켜서 그렇게 배변 활동이 제대로 안 되게도 만들고 궤양도 만들고 한다는 걸 알았죠.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늘 긴장해. 이런 분들은 장에 안 좋을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 상태에 살아. 이런 분들은 장에 그 관념이 에너지가 아주 심하게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버림받을까 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긴장 불안한 그 마음 에너지, 그 에고, 관념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좀 식상한 얘기지만 치질도 좀 있고 당연하죠. 대장이 안 좋으면 기본이죠. 지금은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고 매운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두 종류죠. 변비가 돼버리거나 저처럼 아니면 아예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거나 장이 안 좋을 때 또 초1 때부터는 정신적으로 우울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집 밖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왜? 집은 안전하다고 느껴, 이 에고가. 그래도 수치도 덜 당하고 버림받을 일이 없어. 좀 안전한 공간이야 이렇게 느끼는데 밖에 있으면 누가 날 공격할 것 같아. 수치 줄 것 같아. 버림받을 것 같아. 불안함이 더 올라오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특히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점술가 다 찾아다녔는데 사주가 그렇다. 간이 안 좋다. 전 세계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당할 때 불안한 게 이어지다. 맞네. 전부 뭐 이렇게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네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낫는다득. 여기 산이거든요. 오십시오. 여기 와서 수행을 하세요. 온갖 소리 다 들었는데 가슴으로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속 시원한 원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약 먹는 것도 속만 버리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약으로 잘 안 되죠. 물질적인 걸 해결이 안 돼요. 왜? 물질보다 마음 파동이 더 고주파기 때문에 물질 파동으로 제어가 안 돼요. 마음 파동이 더 고주파거든요. 이 마음 파동의 고주파가 저주파인 물질 세계를 만드는데 제어가 안 될 수밖에요. 한의원에서 신경안정 성분이 포함된 한약 먹는 것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한약은 그래도 정신신경계토에 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한약은 정신을 인정해요. 양약은 물질만 인정하는데 한약은 그래도 좀 정신을 인정해서 인간의 그 마음이라든가 정신 쪽을 건드리는 약들을 좀 쓰니까. 그렇죠. 태아 때 상황은 아버지가 외국에 돈 벌러 가셨다는 것을 빼놓고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태아 때 아빠가 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셌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엄마가 안심을 하고 있었어. 임신한 상태에서 아예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가져오겠지? 그랬으면 그대가 이렇게 안 됐어요. 분명히 아빠가 연락도 안 하고 외국에 갔는데 돈도 안 붙였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막 불안해.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뱃속에 애기 있는데 이 남자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나 돈도 안 주고 이상하네? 이 남자 거기서 바람나서 여자랑 사는 거 아니야? 극심한 긴장, 불안,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10달 내내 시달린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한국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두려웠어요. 버림받을까 봐. 그 마음이 그대로 태아한테 간 거예요. 어쩐지 이랬구나. 응? 그러니까 막 태아가 너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집 밖에선 불안하고 이게 장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 에고가 무의식에 생겨서 장을 공격하는 거죠. 아버지 성격이 특히 괴팍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셨고 화를 내다가도 어느 날 말끔히 풀려 있었습니다.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조차도 아버지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혜라님 지혜 부탁합니다.
할머니조차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할머니도 아빠를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버림받은 애고예요. 아버지가 태아 때부터 버림받은 애고였던 것 같아. 이 글의 에너지를 봐서는 태아 때부터 버림받아서 자기도 운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은 무의식 속의 애고가 만들어요. 내가 버림받은 애고야. 버림받았다는 경험 정보가 있어서 그 애고가 있어. 그러면 절대 남을 버리지 구원 못합니다. 버려요. 남과 나를 버리게 돼요. 응? 내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 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도 엄청 버림받은 애고라 이렇게 성격도 괴팍한 거야. 괴팍해서 버림받은 건지 버림받아서 괴팍해진 건지 존재의 수치가 심하죠. 버림받았다고 느끼니까. 수치가 심하니까 수치는 뭐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수치심 에너지는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불쾌하죠. 성격이 좋을 수가 없어. 수치심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그분이 성격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 불쾌하니까. 짜증을 잘 내고 괴팍하고 신경질을 잘 내고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존재의 수치가 심해서 수치심 에너지 때문인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겠어요, 엄마가. 엄마가 불안한 거야, 늘. 그래서 엄마도 버림받은 존재의 수치가 심하고 그대도 그 버림받은 에고 때문에 장이 그렇게 긴장불안, 늘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런 자기 존재가 수치스러워요. 응?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고 늘 어디 가나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나요? 그리고 나 잘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수치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지 않을까? 날마다 긴장불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아서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믿지 못하는 애고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괴팍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못 믿겠어. 그래서 불안해. 믿어야지 편안한데 엄마가 못 믿었고 그대도 아버지를 못 믿잖아요. 조변석계. 아버지가 막 성격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안증이 심한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불안한 에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한 에고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알아차리고.